네, 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삼성 SD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왜 삼성 SDI가 지금과 같은 최저가의 유상증자라는 카드를 선택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내용들, 과거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이제 유상증자를 했던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에 비춰서 향후에 주가가 어떻게 변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과 함께, 그리고 이제 전기차 2차전지 시장에 대한 전망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요단으로 이제 생겨야 되잖아요. 예, 삼성 SDI 좋아지려면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배터리죠.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 우리가 2차전지 배터리라는 거는 뭐 자동차에만 쓰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영역으로 쓰여질 부분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예상들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최저가의 유중, 주주와 직원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주제인데요. 일단은 그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다올 투자증권에서 나온 그 산업에 대한 리포트를 참조를 좀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24년에서 25년도에도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 이번 1분기도 삼성 SDI는 이제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도 그렇게 나아지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고 여기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돌아선다 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돌아선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셀 업체들, 또 2차전지의 이제 소재 업체들,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등 이런 기업들도 올해 이제 여름을 넘어가면서는 저점을 대부분 형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이라는 측면을 본다면 2차전지 업종, 지금이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야 될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전지 기업들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많이 마이너스 나 있는데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사야 된다니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분명 주가가 턴을 하는 지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기존에 이제 주주분들 뭐 들고 계셔서 지금 좀 좋지 않은 계좌 수익률을 좀 내고 계신 분들은 이걸 또 추가적인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 SDI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당연히 중심적인 어떤 역할, 대장주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인데요. 저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략을 전고체 중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전고체하고 또 실리콘 응급제 쪽으로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그 혁신을 가져오고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거나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저는 투자의 포커스를 좀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24년도에는요, 재고 자산의 충당금 손실이 굉장히 집중되면서 많은 2차전지 기업들의 적자가 확대가 됐었어요. 정말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센티멘탈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라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또 전기차 정책에 대한 또 이제 좀 좋지 않은 어떤 정책들이잖아요, 트럼프의 정책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센티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정말 최악의 23년부터 뭐 쭉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계속 안 좋은 흐름들을 냈고, GM 포드 같은 경우도 전기차 판매 가이던스를 대폭 축소했고, 양산 일정을 뒤로 이제 연기시키면서 이제 셀 소재사들까지 같이 안 좋아지는 흐름을 냈었죠. 그래서 어쨌든 최악의 24년을 보냈고 23년, 24년을 보냈고 25년이 하반기로 갈수록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LG엔솔의 현대차
미국 조인트 벤처가 가동이 되고 특히나 삼성 SDI는 스타에너지, 스텔란티스하고 합작 회사입니다. 스타에너지가 가동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엠팩 보조금이 이제 그 IRA 이제 보조금이 인식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반기에 삼성 SDI의 주가적인 측면이 저는 회사 측의 경영진이 이런 어떤 시점적인 판단들을 하고 지금이 최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유중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기존 주주에게도 그리고 특히나 임직원에게도 13,000명에 달하는 임직원에게도 낮은 그 가격대에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지금 최저가의 유중을 선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26년, 27년으로 넘어가면서 GM, 포드, 스텔란티스들의 본격적인 양산과 또 이제 픽업 트럭, 또 이제 뭐 테슬라는 또 저가형 차량에 대한 어떤 양산,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양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기차 또 2차 전지의 어떤 흐름을 반전시키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전망하고 예상하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삼성 SDI의 유상증자를 엄청난 기회의 포인트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전기차의 또 추세 전환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는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 모델 Q 대량 양산 및 로보택시 시장 진출이 올해 이제 출시가 되고 6월 달에 이제 쭉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서 그 공장에 투입하겠다. 테슬라가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생산 그 효율성을 주기 때문에 전기차의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전기차 가격을 다운시키면 수요를 높일 수가 있겠죠. 뭐 평균 6, 7만 달러 되는 뭐 전기차를 예를 들면 3, 4만 불 정도로 다운시킨다면 당연히 그만큼의 수요가 높아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의 수요를 또 높일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셀 업체들, 소재 업체들의 추세적인 어떤 전환, 주가적인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부분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모멘텀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주가적인 측면은 더 강하게 여기 이제 황금색으로 주가 모멘텀 했는데 주가는 더 이제 선행적으로 세게 움직일 수 있죠. 하도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은 미리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선 반영해서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퍼포먼스 있게 주가적인 어떤 반전들이 나타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7년으로 넘어가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등 2차 전지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수요처가 확산되고 이제 다양화되는 특히나 이제 로봇에 탑재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DI 같은 경우는 GM과의 조인트 벤처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법인의 본격적인 가동, GM과의 가동 이게 연달아 있기 때문에 삼성 SDI 실적도 드라마틱하게 아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따진다면 지금이 매수의 적기다. 그리고 유중을 통해서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기회다. 그게 주주와 임직원에게 이제 유상증자 물량의 20%가 할당이 되지 않습니까? 13,000명에게 20%의 물량은 1인당 약 3천만 원의 삼성 SDI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평균. 어쨌든 유럽 내 이제 완성차 업체별 MS 점유율은 폭스바겐이 26%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스텔란티스입니다. 스텔란티스를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스텔란티스는 푸조 아시죠? 푸조 우리 프랑스 가면 많이 돌아다니는 거 푸조, 시트로엥 그리고 피아트
이 크라이슬러하고 이 푸조 그룹이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이 스텔란티스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에서 유명한 지프, 예, 크라이슬러. 그리고 이제 고급 차종으로는 람보르기니, 그리고 마세라티, 예, 이런 어떤 차량들이 이 스텔란티스 그룹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5.2%로 유럽에서도 굉장히 높은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예, 부분이고,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주도로 25에서 26년 저가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유럽의 CO2 규제 타임라인이 25년부터 시작되는 규제 적용 기준을 최대 3년 평균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또 재개되고, 예,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예, 일시적으로 이제 줄었던 수요, 23년, 4년 좀 줄었던 수요가 다시 또 회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3의 도약, 2차전지 제3의 도약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출현입니다. 스마트폰 혁명, 그렇죠? 예, 2차전지 들어가고 테슬라와 전기차의 출현으로 2020년도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이제 로보틱스에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런 어떤 제3의 도약의 시점을 맞닥뜨리고 있다. 빅테크들이 다 참전했죠.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에. 이 시장은 가히 최고의 산업 중에서 최고로 큰 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1,000조 시장, 전기차 시장이 4,500조 시장,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1경 시장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보다도 2배 더 높은, 스마트폰보다 10배 더 높은, 예, 스마트폰 하나 가격에 10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스마트폰 들고 있는데, 예, 그 가격이 한 10배 이상. 그래서 이제 전기차 캐즘 해소는 보조금의 부활이 아닌 보조금에 포커스 두면 안 됩니다. 예, 보조금에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결국 보조금이 해결책은 아니에요. 이 자생적으로 이제 움직여야죠. 사이클 자체가. 그렇죠? 이제 보조금의 문제 가지고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막 분석하고 이거 안 됩니다. 이제 다양한 어떤 폼팩터, 아니 그 다양한 어떤 사용처, 활용처, 예, 전방 산업. 이제 로봇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됐죠. 휴머노이드를 통한 또 생산성의 혁신을 통해서 이 전기차 가격을 다운시켜서 수요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휴머노이드는 자동차 공장 내 생산 인력 대체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전기차 대량 양산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투입을 하죠.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도 투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전기차 생산해가지고 수지가 안 나오거든요. 사람으로 해서 답이 안 나와요. 로봇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완성차 생산의 코스트를 감소시키고, 이는 2차전지 수요 반등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될 것이다. 결국은 로봇을 통해서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는, 여기 이제 유닛 퍼 아워라는 또 시간당 생산 단위수를 이제 의미하는 표인데요. 그만큼 생산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주요 3교대가 가능하죠. 로봇은. 그렇죠? 배터리만 충전시키면 캐파를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중국에선 이미 이제 로봇으로 이제 만드는 시대고요. 특히나 이제 3만 달러 미만의 전기차 중국에서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2차전지 수요의 반등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로봇들, 예, 휴머노이드 로봇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력을 통해 공장에 선제 투입 중이다. 지금 테슬라 투입을 할 예정이죠. 예, 올해 말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24년 7월 달에 이제 테슬라 공장에 투입을 해서 뭐 이미 일부, 예, 근데 본격적으로는 이제 올해 1만 대를 생산해 가지고 완벽하게 투입을 하겠다. 판매 가격 2만 불, 요게 이제 굉장히, 예, 의미 있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피겨입니다. 피겨 AI. 이게 지금 비상장인데 시장 가치가 한 60조 정도? 예,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기대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 기업들은 밸류가 엄청 높아요. 현대차도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직은 이제 가격 양산해가지고 다운시켜야겠죠. 배터리 공급사로는 뭐 삼성 SI가 유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당연히 삼성 SI가 하겠죠. 삼성 계열사니까. 그래서 삼성 SI가 향후 이제 로봇에 이 로봇의 전고체를 궁극적으로는 넣게 될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아마 원통용으로 아마 들어가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로봇들을 쭉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어떤 수요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 다시 전기차 사이클이 스타트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스텔란티스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 추이 25년부터 스타플러스 에너지 가동 시작해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S의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을 좀 해보면요. 왜 이 최저 낮은 주가에서 유중을 단행했는가? 첫 번째 이유로는 유상증자 성공 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이 향후 반등 여력이 큰 저평가 국면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미 주가가 크게 떨어져서 추가 하락 위험이 제한적이다. 완전 바닥인지 모르지만 추가 하락 위험이 제한적이다고 판단했을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기가 쉬워지겠죠. 이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유상증자 참여자의 손실 최소화 의도. 기존 주주, 국민이죠, 국민. 우리나라 국민. 뭐 기관도 섞여 있고, 뭐 외국인도 섞여 있고, 삼성전자 대주주도 섞여 있고, 거기에 직원, 임직원. 그렇죠? 직원들에게 높은 가격에 유증받을 수 있는 권리 줬다가 그게 떨어지면 회사 일 할 맛 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생각해야죠. 그래서 시장 좋을 때, 시장이 막 강세장일 때 상장을 한 기업들, 임직원들에게 주식이 갔는데 떨어졌으면 그 직원들이 어떻겠습니까? 회사 일 할 맛 나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단기적 수요 부진에 따른 저점이라고 판단했다면 증자를 통해 유입되는 신규 주주나 기존 주들의 추가 매수분의 향후 손실 위험을 낮추고 이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 셋째는 기업 내부적인 재무 및 경영 전략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제 배팅을 안 좋을 때 배팅을 해야 되죠. 안 좋을 때 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버퍼를 넓힌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으로 들여가지고 부채 비율 낮추면 차후에 차입 여력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 부분까지 따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계속 내려가는 흐름을 띌 걸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은 자본 조달하고 지금 높은 수준의 금리 이자를 낼 것보다 자본 조달하고 나중에 차입을 하자. 금리는 내려가는 흐름이니까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 SI는 결국 단기적인 주가 이승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 성장에 필요한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가 저점에서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높을 때 유증하면 더 많은 자금을 가질 수 이제 유입시킬 수 있을 텐데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분명 업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떨어지는 게 회사 측은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더 빨리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유증을 하면 주주들과 그 직원들에게 또 그 수많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뢰를 잃을 수가 있겠죠. 신뢰를. 그렇죠? 그 부분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왜 지금 유증을 하냐 최악이고 이거는 진짜 주주와 직원을 위해서 선택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유사 사례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삼성 SI 이제 이번 결정은 앞서 언급했던 LG 디스플레이 지난번에
지난 영상 보시면 됩니다. 하나오션의 증자 사례와 대비되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업황 악화 속에서 23년 초 유상 증자를 실시했지만 이후 주가 부진이 이어지면서 신주 발행가 수준을 크게 웃돌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됐죠. 결국 이제 증자 조달한 자금의 기대 효과가 부각되지 못했죠. 반면 하나오션의 경우 23년도에 1.5조 원의 유상증자 당시 30%의 할인율, 2대 주주 신주 미참여, 일시적으로 이제 주가 신주 인수 가격이 크게 낮아졌지만 이후 해양 플랜트 및 조선 경기, 방산으로 연결되는 트렌드를 타면서 주가가 급등했고 증자 참여자들에게 4배 넘는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 S사에도 비슷한 어떤 케이스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경영진 측에서. 하나오션의 주가는 증자 발행가 16,730원 대비 최근 4배 이상인 8만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저점에서 증가에 참여한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보상받은 사례로 꼽힙니다. 두 사례는 증자 시점의 주가 수준과 이후 업황 개선 여부가 투자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삼성 SI 역시 향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회복 및 성장 여부에 따라 이번 결정의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예상대로 수요 부진 국면이 끝나고 배터리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면 저점에서 과감하게 자금을 확보한 삼성 SDI의 선택은 장기적으로 주주들의 가치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임직원들에게는 정말 회사에 대한 충성심, 애사심으로 정말 그 힘이 나겠죠. 예. 이 자사주 받은 거 볼 때마다 플러스 50%, 플러스 60% 이런 식으로. 반대로 업황 침체가 길어지거나 경쟁 심화로 수익성 개선이 지연된다면 당장은 주주가치 희석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례와의 비교는 삼성 S사의 증자가 리스크는 있으나 충분히 합리적인 전략임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오션 유상증자 당시에 이제 106% 청약률을 보였었고요. 유중가 16,739원 대비 최고 87,200원. 지금 막 좋은 상황 내고 있죠. 유상증자 발표에 대한 단기 시장 반응은 부정, 긍정 상당히 교차했습니다. 발표 당일 주가는 6% 급락하면서 5년 만에 최저가 코로나 당시의 가격권까지 떨어졌어요. 부정적인 투자 심리를 반영하지만 낙폭이 예상보단 제한적이었다. 희석 비율보다는 덜 떨어졌죠. 이미 반영됐다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삼성 S사의 증자 목적 또 사용 계획을 일정 부분 납득한 결과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향후 공격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그동안 삼성 S사의 대규모 투자 지원 마련 방식에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자금 조달 계획이 명확해졌다는 평가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 유중을 발표하고 이제 거래량이 엄청 증가했는데 희석 비율보단 덜 떨어졌고 그 이후 이제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그만큼 이제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건 이제 팔 사람이 더 이상 이 가격에는 없다, 별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 위치는 여기 보시면 요때가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어떤 주가 지금 레벨이 지금 주가 레벨이에요. 너무 심하죠. 이 정도에선 충분히 지지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드리면 저는 이제 2차전지 업종, 2차전지에 대한 이제 유튜브에서 투자 의견을 22년도 요때 저점을 계속 다질 때 2차전지 업종 지수입니다. 저점을 계속 다지고 저점을 높일 때 2차전지 업종이 향후에 주도 업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세 분출을 했던 이때는
보수적으로 의견을 드렸어요. 이게 2차전지 업종 시세 분출하는 종목들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었고요. 그 뒤로 이제 여기서 공격적인 태세 전환으로 지금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공격적으로 붙어도 된다. 업황에 대한 회복, 그리고 지금 전기차 이제 그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지금 계획들, 일정들, 그리고 새로운 그 로봇 시장이 개화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충분한 기술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충분한 조정, 하락 조정을 마무리 짓고 이 부분은 이제 저점을 형성시키는 구간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때는 매수, 이때는 매도, 이때는 매수다. 이렇게 보고 그 중심에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 중심으로만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 SI는 소액주주 수가 39만 명이 됩니다. 39만 명. 주주들의,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또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죠. 높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하는 것보다는 하단에서 최저가라고 판단하는 구간에서 하는 게 저는 회사 측에서 내린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게 주주 가치에 더 낫다고 봤겠죠. 어쨌든 삼성 SI가 제시한 투자 계획들이 모두 미래 유망 분야라는 점에서 증자료나 현금이 적절히 쓰인다면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중장기 사업 추진의 구체화로 불확실성을 낮춰서 신규 투자자를 유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일단은 증자 과정에서 좀 희석 비율이 높고 2조 원이라는 상당히 큰 규모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삼성 SI를 유상증자 중점 심사 1호 대상으로 지정해서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사주 조합 20% 배정이 되죠. 삼성 SI의 임직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13,000명에 달합니다. 유상증자 물량의 20% 우선 배정이 되는데요. 4천억 정도 되겠죠. 임직원 1인당 평균 약 3천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결국 임직원들에게도 낮은 가격에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 목표감을 높이고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회사 측의 타이밍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놀란 게 삼성 SI의 이제 임직원 평균 급여액을 보니까 9,700만 원이에요. 고 연봉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유상증자는 삼성 SI의 장기적인 자금 운용 전략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선제적 대규모 투자자가 요구되는 분야로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 등 경쟁사들도 잇따라 거액의 자본을 확보해서 공격적인 증설과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엔솔은 기업 공개를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조달했죠. SK온도 모회사 지원, 계속 투자 유치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SI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재무 전략을 유지하면서 무리한 증자를 아예 안 했죠. 이번에 그룹 차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함으로써 향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룹 차원에서 배터리는 확실하게 키운다는 신호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삼성그룹에 대한 좀 신뢰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주선 삼성 SI 사장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중장기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향후 수년간 이어질 투자 전쟁에 대비하는 포석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삼성 SI는 증자 이후에도 보유자산 활용 등 추가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지분을 갖고 있죠. 이는 단발적인 증자에 그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부채와 자본 조달을 조합해서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삼성 S의 유상증자는 단순히 일회성 자금 확보가 아니라 향후 수익성 회복과 성장 국면에 대비한 종합적인 재무 전략의 일환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그 논리적 타당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 미래를 위한 삼성의 베팅이다. 삼성 SI가 이번 3월 주가 최저점 부근에서 단행한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단기 주가 희생을 감수한 전략적인 결단으로 평가됩니다. 통상 호황기에 실시하는 증자를 불황기에 시행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불만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그 이면에는 불황기에 선제 투자하여 호황기에 대비한다는 명확한 경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수요 부진을 일시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다가올 슈퍼사이클에 대비해 미리 탄탄한 재무 기반과 생산 능력을 갖춰두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정은 향후 몇 년간의 삼성 S의 성장 궤적을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이 전환점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유중이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2조 원의 신규 자본 투입은 회사로 하여금 미래 유망 분야에 과감히 베팅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곧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의 지위 강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2차 전지는, 배터리는 자동차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가장 큰 산업이 될 로봇, 또 UAM 같은 항공 택시 시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도 당연히 배터리가 쓰이는 것이죠. 투자자들은 삼성 S의 이런 행보를 장기 투자 기회로 활용할 것인지, 혹은 단기 희석에 따른 부담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자도 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하고 다른 전략을 취하잖아요. 누군 사고 누군 팔고. 중요한 것은 회사가 제시한 투자 계획들이 착실히 이행되어 몇 년 뒤 가시적인 성과로 돌아온다면 현재 주가 희석은 충분히 만회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삼성 S의 이번 유상증자 결정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고통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이 처한 산업 환경과 성장 사이클을 고려한 논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신중한 삼성그룹의 어떤 선택한 이 결정력, 그리고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과감한 베팅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주주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동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 유중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각기 사람마다 다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삼성 SDI 이번 유상증자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